네, 연면 시비제가 저희 생각에는 도장 억제라는데 맞지 않나. 즉시 즉효해야 되니까요. 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랑 인산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작물 내에 얼마나 잘 흡수가 되고 작물에서 얼마나 많이 이용이 될 거니까 다량 원소냐, 그렇죠. 작물이 꼭 필요하냐 원소냐 했을 때 인산이 압도적이죠. 네. 인산은 필요해요. 그렇죠. 교수는 근데 원예 작물한테는 사실 인산만큼의 필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산이 생이죠. 네.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들입니다. 네, 이번에는 억제제 2편입니다. 드디어. 제품 실제로 봐야죠. 네, 제품을 실제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저희가 세웠던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 기준으로 식물 유래 추출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네, 인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인산 칼슘보다 인산 칼륨이 들어간 제품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네. 4승 1패였어요. 네. 이 4승 1패는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간 제품, 인산 칼륨하고 식물 유래 추출물이 같이 들어간 제품이면 더더욱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용 기작이 조금 다르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래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또 장점이 있겠죠. 또 인산 칼륨은 또 양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뭐 억제 효과가 직접 스트레스를 빡 주는 식물 유래 추출물이 좋다 라는 인식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이거는 고농도로 사용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맞습니다. 인산 칼륨은 고농도로 사용할 때 좀 안정적인 물질이니까 그렇죠.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1, 2, 3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제품을 리뷰하면서 이제 회사 명도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 채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방어 기제를 펼쳐야 됩니다. 네. 저희는 특정 회사나 특정 제품을 이제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야라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 유튜브 채널이고요. 농가들에게 합리적인 농자재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의 채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억제님. 네. 네. 삼행시가 궁금하신 분도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저희 대유 제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의 다운 겔. 다운, 뭔가 좀 누르는 느낌. 네. 억제하는 느낌. 겔 타입인가 봐요. 겔 타입인가 봐요. 그리고 500 제품이고요. 18,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농축 유동 겔이라고 되어 있고 개화도 촉진하고 웃자람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인가 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억제제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이 뭐 개화 촉진제, 비대제, 그렇죠. 깔약, 그렇죠. 뭐 당도제 이런 식으로 같이 홍보되면서 팔립니다.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억제가 된다는 얘기는 영양생장을 억제했다는 이야기니까. 맞습니다. 생식생장, 즉 개화 당연히 촉진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제품 세부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 다운겔이라는 제품이고요. 인산하고 칼륨이 일단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산이 55%, 칼륨이 28% 들어간 것 같고요. 없네요. 웃자람 경감 특수 물질을 함유했다고 합니다. 웃자람 경감 특수 물질은 뭡니까? 글쎄요. 저도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볼까요? 이제 드디어 좀 성분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인산 그리고 칼륨, 웃자랑 경감 물질에다가 아미노산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타민, 식물 조직 강화 물질, 면역력 강화 물질, 양분 효력 증진제. 이 짧게 쓰여진 그 성분에서 제가 모르는 물질들이 좀 나오는데요. 웃자람 경감 특수물질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자람을 경감시키는 특수물질인데 그 종류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미노산은 저희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죠. 비타민도 뭐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일 것 같고요. 식물 조직을 강화하는 물질도 뭔지는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면역력을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강화시켰다는 건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알겠어요. 작물이 웃자라게 되면 굉장히 연약해지잖아요. 연약해지다 보니까 활성도 좀 떨어질 거고, 활성이 좀 떨어지니까 비타민도 넣어주고 아미노산도 넣어주고, 그럼 연약하니까 좀 뭔가 그 병 같은 것도 잘 오잖아요. 그럼 웃자람이 심각해지는 시기는 고온다습한 기간이고, 맞습니다. 병들이 또 많이 창궐하는 기간이죠.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물질도 넣어줬다라는 것도 되게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억제제니까 웃자람을 경감시킬 수 있는 특수물질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글로 쓰여진 글에서 다 논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 물질들이 뭔지는 안 적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네요, 확실히. 그리고 양분 효력 증진제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냥 이건 의견입니다. 전착제나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알 수는 없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추정이어서 알 수가 없어요. 네. 뭐 근데 뒤에 써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일단 제 생각에 인산은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 많이 같아요. 높아요. 인산도 많이 들어있고 칼륨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산 칼륨으로 치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에서 그래도 조금 기대가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더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소 과잉으로 인한 입줄기를 연약하게 하는 생장 웃자람을 경감시켜준다고 했는데 어떤 원리인지는 적혀 있진 않아요. 일단 인산 칼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저희의 두 번째 기준에 네. 속하죠. 그리고 이 홍보물에 의하면 웃자람 경감 특수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웃자람 현상을 경감시켜주죠. 웃자람 현상을 경감시켜주는 웃자람 경감 특수물질입니다. 예. 아유.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웃자람이 경감되니까 뭐 물론 도복이나 저항성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입줄기 예.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이가줄기의 세포벽 구성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시긴 했는데 인산이랑 칼륨 뭐 혹은 칼슘은 없으니까 네. 인산이랑 칼륨 자체가 세포벽을 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이죠. 네. 그리고 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동화산물 생성 및 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칼륨의 역할 혹은 뭐 아미노산의 역할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겔에 대한 특징인 것 같아서 겔에 대한 설명은 뭐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겔 타입이라서 조금 그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되나 봐요. 네. 요거는 또 장점이죠. 아무래도 예. 그런 게 네. 이제 겔 타입의 이제 장점이니까. 근데 겔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좀 현탁하다거나 네. 용해가 잘 안 된다거나 네. 무슨 뭐 농도 때문에 좀 사용하기 어렵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했다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다 겔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용 시기하고 횟수 그리고 희석 횟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기 같은 경우는 전 생육기에 사용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웃자람을 경감시키는 제품이라고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웃자랄 시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1회에서 5회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희석 배수는 1000배에서 2000배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겔 타입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네. 그 억제제 치고는 희석 배수가 좀 많이 묽죠. 네, 예, 근데 뭐 이건 겔 타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한번 저희 판단을 해볼까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여기 이제 그 고농축 유동겔 액상 개화촉진 웃자람 경감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화촉진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갔을 때 네, 웃자람을 경감했으니 인산칼륨이 들어가서 웃자람을 경감하니 그리고 웃자람 경감 특수물질이 들어가서 웃자람을 경감했으니 영양생장이 다운되고 다운겔이니까 네, 생식생장이 업됩니다. 네, 생식생장의 대표적인 개화가 촉진됩니다 라는 뉘앙스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여기에 또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미노산도 뭐 18종인지 20종인지 의견들이 다양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필수 아미노산 중에 식물의 개화를 유도하는 아미노산이 분명히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또 개화를 유도하고 촉진한다고 하는 건지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아미노산이 뭐 개화를 유도하는 아미노산이 아니라 뭐 식물을 자라게 한다거나 네, 뭐 뿔을 자라게 한다거나 그렇죠. 잎을 커지게 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아미노산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거는 웃자람 쪽이랑은 당연히 웃자람 쪽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웃자람 경감 특수물질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식물 유래 추출물 네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 알칼로이드계나 폴리페놀의 2차 대사산물을 넣으신 건지 네, 뭐 식물 조직 강화 물질이 뭔지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세포 벽을 튼튼하게 한다는 뉘앙스도 있었는데 그게 인산이랑 칼륨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아니면 혹은 또 식물의 조직 혹은 식물의 세포 벽을 또 강화하는 물질이 또 뭐가 있는 건지 네, 그 부분 그리고 면역력 강화 물질이 뭔지 네,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아미노산이 들어갔으면 이 아미노산은 뭔가 질소 부분의 효용이랑은 다른 부분으로 개화를 유도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개화 촉진을 썼습니다. 라는 좀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맞아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다른 장점들이 되게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인산가리가 낮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겔 타입이고요. 네. 그리고 겔 타입이니까 사용량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제한적으로 좀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저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 세웠던 기준 식물 유래 추출물이 들어가 있냐?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짜랑 경감 이거 물질이 X 주기도 하고 세모 주기도 하고 전 세모 줄게요. 전 세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인산 칼륨이 인산 칼슘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인산 칼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5를 주도록 심지어 하겠습니다. 농도도 높아요. 네. 그리고 복합으로 된 제품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세모 주고. 이것도 세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 좀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틀린 걸 수도 있으니 좀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 맞춰가지고 다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요쿠세! 하이 요쿠세! 일본 제품인가 봐요. 하이 요쿠세 맛있다! 요쿠세 PK. 하이! 확실히 근데 제품들이 다 인산 칼륨을 많이 하이 쓰네요. 코레와 PK 데스! 예. 야마돌게. 예. 인상가리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10kg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16,000원짜리 제품이니까 싸요. 인상가리 치고 네, 인산가리면은 굉장히 저렴한 건데 인산가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일 인산가리면은 이 가격이 나오면 진짜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저희가 얘기했었던 인산가리는 1인산가리죠. 네. 1인산가리가 10kg에 16,000원이면은 저희 기준으로는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이긴 네네네. 합니다. 예. 네, 아마 다른 물질이 아닐까라는 저는 추측을 해보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냥 추측이죠, 추측. 네, 밑에 찾아볼게요. 살이 떨리네요, 이게. 일단 요쿠세 PK라는 제품이고요. 국내 유일 착색 전문 기능성 입상 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입상이네요. 1인상가리는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입상이면은 1인상가리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죠, 저희 기준으로. 네. 예. 그리고 인산, 그리고 칼륨. 일본 제품이라 이제 가리라고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칼슘, 그리고 고토 마그네슘이죠. 그리고 킬레이트 미량 요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딱 보시면은 질소랑 황 빼고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네요. 예. 와, 이건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성분만 보면 확실히 조금 좋은 것 같긴 한데 아쉬운 게 저는 입상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성분을 본다기보다는 억제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억제제는 사실 좀 즉시 즉효일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억제제는 대부분 관주로 처리하는 억제제보다는 아무래도 관주나 토경보다는 연면시비 쪽의 그렇죠. 억제제가 더 말이 되고 농가분들도 그거를 선호를 하시죠. 그럼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입상 제품이니까 좀 연면시비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뭐 생각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뭐 수화제라든가 일반적인 아니면 그런 뭐 겔 타입의 억제제보다는 조금 효과가 지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사용 방법이 밑에 있을 테니까 거기까지 한번 보고 말씀드려 네. 보시죠. 그리고 과수 착색 향상 전문 비료라고 돼 있어요. 이런 표현도 되게 좀 신기합니다. 네.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습기를 또 단축시킬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진하고 균일한 빠른 색깔 발현, 고두병 같은 거, 배꼽썩은병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칼슘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당도 향상, 비대 향상, 향미 향상, 그리고 저장성 향상, 특화 비료. 좋은 말은 진짜 다 써놓으셨네요. 네, 뭐 요 부분은 그 칼슘의 역할이라고 그냥 우리 뭐 물론 칼슘 말고 인산도 역할을 하고 다 하지만 네. 칼슘의 역할을 넘어가고 나머지 4개는 네. 질소가 안 들어갔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인산 들어가면 과수의 네. 착색 향상될 거고요. 그러니까 질소가 네. 안 들어간 인산이랑 칼륨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네. 근데 이게 인산이랑 칼륨이 들어간 제품 중에 좀 좋은 원료로 속하는 인산칼륨, 1인산 칼륨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일본 제품이라고 아예 여기다가 일본 일장기를 딱 아하, 박아놨네요. 예. 그리고 표충십이에요. 위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냥. 이게 녹이는 제품도 아닌가 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물에 또 잘 안 녹는 제품일 거니까 효과도 제 생각엔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여기서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이게 인산칼륨이 아니라 인산칼슘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사실 네. 너무 추정이니까 네네.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어쨌건 원재료상에서 인산칼륨인지 아닌지 여부 쪽에 우리는
좀 잘 확신할 수 네.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용해도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진 않진 않을까. 네. 뭐 그런 추정을 또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한 포로요. 이제 100평에서 200평 정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네, 뭐 되어 11량 있습니다. 정도는 뭐 적합한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인데, 일단 저는 네. 요거를 리뷰하는 게 이 네. 제품 요쿠세. 네. 요쿠세 PK는 리뷰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억제제를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을 근권부에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니까 억제랑은 조금 다른 계통일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 기준에선 사실 억제제 카테고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동그라미 X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연면 12제가 저희 생각에는 도장 억제라는데 맞지 않나. 즉시 생각이 즉효해야 있습니다. 되니까요. 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고추. 홍고추라는 제품입니다. 신기해요. 이름 자체가 홍고추라는 제품이고요. 500ml에 지금 15,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비슷해요. 착색을 증진시키고 웃자람을 억제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저항성도 증진시키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웃자람을 억제하는 제품들은 착색제, 당도제, 깔제 뭐 이런 식으로 네. 홍보가 가능하다 기작적으로. 그리고 네. 저항성 증진도 뭐 더 봐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저항성 얘기하면 칼슘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칼륨도 저항성 증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내용 칼륨이 한번-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이 되어집니다. 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 홍고추고요. 일단 미령 요소로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붕소하고 몰리브덴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진짜 조금 들어가 있네요. 네, 약간 좀 쎄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고추 착색 증진, 붓자람 억제, 저항성 증진 요 세 가지를 특징으로 잡고 있고요. 왜 좋은 건가요? 첫 번째로 안토시아닌 색소의 축적을 증진시켜서 착색 및 습기 단축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생식생장을 유도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고추의 맛과 향, 그리고 꽃의 형성, 그리고 수정, 착과, 낙과 이런 거를 감소시키고 향상시켜가지고 수확량의 증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제품이라고. 예, 생식생장도 좋아지게 만들고 촉진시켰고 칼슘도 잘 들어갑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크기 증대, 네. 그리고 조기 수확. 네. 네. 고추의 웃자람 억제, 저항성 증진, 그리고 환경 장애를 최소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뭐 1000배 정도. 네. 예. 11향은 1000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비대기 착색기 수확기에 11향이 1000배인데 웃자랄 때도 11향이 1000배네요. 그러게요. 보통 이제 웃자랄 때는 그 희석 배수를 조금 더 진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신 그 계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홍고추 성분이 붕소, 몰리브덴, 그리고 기타 성분으로 칼슘, 아미노산, 천연 착색 촉진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일단 뭐 칼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계속 이제 낙과라든가 네. 뭐 끝석음이라든가 뭐 저항성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저항성이라든지. 예.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뭐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적어 주셔도 되는 내용인데 뭐 그냥 아쉬운 게 칼슘 함량이 안 나오죠 또. 안 나오네요. 예, 칼슘 함량이 안 나오니까 뭐 이 칼슘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판단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미노산이 나오니까 뭐 생리가 활성화되고 뭐 고추가 커지고 수확량이 증가되고 알겠는데 이 웃자람 그 억제제로 지금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우리가 아무래도 질소 쪽이랑 좀 연결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죠. 뭐 물론 아미노산 중에 개 중에 그냥 색깔만 발현한다거나 꽃에만 발현한다거나 뭐 그렇게 유도하는 특정 목적의 아미노산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그런 아미노산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아미노산을 지금 칭하는 거라면은 사실 저는 질소랑 연결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질소랑 연결시켜 생각했을 때 이게 뭐 수확량 증가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뭐 조기 수확이라든가 뭐 착색 증가라든가 이런 뭐 웃자랑 경감이라든가 뭐 억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천연착색 촉진물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참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성분이 그냥 이렇게 기타 성분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천연착색 촉진물질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식물유래 추출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산칼륨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뭐 혹시나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거나 아니면은 빠진 내용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가 좀 리뷰를 하면서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제품 관계자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방송을 할 테니까 알려주셨으면 좋겠을 정도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이렇게 판단해요. 이제 업체가 뭔가 여기 들어가는 제품들을 실수로 넣는 경우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추의 착색에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혹은 수입을 하신 거거나 만드신 네네.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설명이 제한적이니까 저희는 어느 정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한적인 설명 안에서 막 추정하다 보니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오해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이 오해하는 거는 저희가 깔려고 오해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오해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제한적이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설명이 좀 풍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면 어떤 아미노산이 들어갔다. 그렇죠. 착색 증진 물질이면 어떤 제품이 들어가서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어떻게 착색을 하는 거다. 이런 게 있어야 저희가 이거는 말이 되네요. 이거는 좀 무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거는 좀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기준으로 그래도 판단을 해봅시다. 네. 식물 유래 추출물은 세모죠, 이것도. 그렇죠. 네, 천연 착색 증진 물질이 식물 유래 추출물인 건지, 네. 뭔가 천연자가 써 있어서 그렇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세모들이고. 그 인산 칼륨이 안 들어가 있죠. X입니다. 네, X입니다. 네, 칼슘만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죠? 인산 인산도 안 들어가 들어갔다는 말도 없었어요. 있고. 복합으로 된 제품도 당연히 X죠. 맞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네. 제품. 네. 좀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쉽네요. 네. 예. 다음 제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로우 스톱. 그로우 스톱! 그로우 스톱. 협화 제품이네요. 네. 협화 제품이고 500 제품이고요. 가격이 농민가로 2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안에 내용을 보니까 천연 유기 인산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고 우짜람 경감 화합우나 촉진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가 봐요. 근데 네. 인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천연 유기인산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유기물에서 뭔가 유래한 인산을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먼저 보겠습니다. 식물 천연 추출물과 효소분해 복합 아미노산. 효소분해 아미노산을 쓰셨어요. 그래도. 근데 무기인산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는 유기라고 되어 있지 않았나요? 천연 유기인산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여기는, 한번 올려봐요. 우리가 이거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 천연 유기인산 한번 네, 있잖아요. 여기는 유기인산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짧은 설명을 잘못 넣으신 건가? 이게 무기인산 화합물이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건 좀 잘 수정해 주셔야죠. 이게 뭐 이거를 파시는 그 플랫폼에서 잘못하신 건지 네. 아니면 만드신 이제 그 제조사가 잘못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런 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틀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저도 용옥 씨 생각처럼 무기인산이지 않을까라고 네, 추정은 네. 돼요. 예.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회사에서 만든 거고 짧은 네. 설명은 아마도 업체에서 넣으신 게 아닌가라고 그냥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무기인산이 아닐까 싶어요. 무기인산 화합물이라고 자료가 왔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타이핑을 하면서 천연을 붙여서 천연 유기인산 화합물이라고 쓴다고요? 전혀 모르겠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들어 있어서요. 그 생리활성의 효과를 극대화한 기능성 비료라고 되어 있고 질소 과잉 작물에 사용하면 이게 마디가 짧아지고 웃자람이 경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양분 공급으로요. 웃자람이 억제되고 화합우나 그리고 과실의 크기, 당도, 잔뿌리 발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식물 천연 추출물이 들어있고 네. 그 식물 천연 추출물이 우리가 얘기하는 식물 유래 추출물이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근데 하고 봐봐요. 추정이 됩니다. 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물질들이 몇 가지나 될까요? 너무 많죠. 어마무시하지 네. 않을까요? 너무나 근데 많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식물 유래 추출물이라고 뭉뚱그리긴 했는데 우린 두 가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폴리페놀이랑 알칼로이드계 화합물이 두 가지 얘기하는 게 두 가지는 식물들이 뭔가 도구로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그런 물질인 거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런 게 다른 식물에게 접종이 됐을 때 미약한 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건 미약한 뭔가가 이제 독 같은 게 접종이 방어물질, 되니까 방어물질. 네, 그게 접종이 되니까 억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식물 천연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거냐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사실 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네. 그 방어 물질, 네. 그것만 추출한 건지 아닌지 여부를 좀 밝혀주셔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여겨지고, 또 효소분의 복합 아미노산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아선 또 이제 식물성 아미노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되어져요.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추정은 되어져요. 근데 전 여기서 복합 아미노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복합. 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또 이제 홍보가 될 때 억제제로도 홍보가 되지만 여기 보시면은 화합분화. 화합분화라든가 뭐 그런 네. 쪽으로도 이제 또 홍보가 된단 말이죠. 네. 화합분화, 즉 꽃의 개화에 관여되는 아미노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복합적으로 식물에서 유래가 된, 혹은 동물인지 식물인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유기물에서 유래가 된 그런 아미노산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얘는 화합분화만 촉진하는 게 아니라 생육 전반적인 촉진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억제제 쪽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더 잘할 수도 있다. 그쵸? 네. 아미노산이 원래 그런 물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합 아미노산이 아니라 효소 분해에서 추출된 뭐 화합분화를 촉진시키는, 개화를 촉진시키는 뭐 예를 들어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그, 웃자람을 억제하면 분명히 화합분화나 과실의 크기, 이런 게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 영양 생장을 억제했으니까. 네.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이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롤린이나 이런 성분이 별개로 이렇게 뽑아져서 나온 거라면 확실하게 화합분화나 이런 게 촉진되겠지만, 이 아미노산이 작물의 생육을 활성화시키는, 뭐 예를 들어서 크기를 커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작물의 길이를 커지게 하는 그런 아미노산의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글루탐산이 들어가 있다. 그럼 잘 맞습니다. 자라는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미노산이 또 어떤 아미노산인지가 사실 중요한데, 여기선 그냥 복합 아미노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요거는 그냥 생각이 드네요. 아미노산 카테고리에선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인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랑 억제제랑 같이 넣었다고 하니 네. 좀 규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기인산도 유기인산이 아니면은 무기인산이면 꼭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500에서 1000배로 되어 있네요. 네. 되게 일반적인 네. 배수예요. 네. 그리고 관주도 되나 봐요. 관주는 300평당 1에서 1.5리터를 물에 희석해서 관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아, 그러네요. 예. 인산이 9%, 칼륨이 5%, 그리고 마그네슘이 1%, 붕소가 0.4, 망간, 아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천연 유기, 여긴 또 유기예요. 그러니까 천연 유기 인산 화합물이 아까 짧은 설명에 나온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네. 그래도 동물성 아미노산. 여긴 동물성이네 또. 아니, 그리고 동물성 아미노산이면 여기에 질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제 생각엔 질소가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동물성 아미노산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추정이 되죠. 동물성 아미노산이니까. 뭐 제 생각이 틀렸으면은 틀렸다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동물성 아미노산에 질소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는 어쨌건 억제제 카테고리를 보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이게 뭐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위에는 무기인산이라고 했다가 아래는 또 천연 유기인산 화합물이라고 하고, 아미노산은 또 동물성 아미노산 들어가 있고, 또 인산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들어있나 봐요. 그쵸? 그럴 수 이거는 있겠다. 무기인산, 이거는 유기인산.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씩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와, 약간 좀 그 퀴즈 같은 거 한번 푸는 느낌이네. 두 개 다 적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이 수용성 인산 같은 경우 아마 이제 합친 거겠지. 네, 합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우리 추정입니다. 네. 어렵네요. 이게 제품이 살펴보기가 너무. 하여튼 근데 인산이랑 칼륨에 그 억제제로 사용되는 인산 칼륨 치고는 제 기준으로는 그 함량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확실히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국에 인산이랑 칼륨이 고농도로 들어가가지고 질소 작용을 억제한다거나 뭔가 세포벽을 강화한다거나 질소의 대사를 억제한다거나 뭐 그때 그 억제 기작 같은 거를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고농도 인산 칼륨이 하는 역할이죠. 그죠? 그렇죠. 고농도 인산 칼륨이 하는 역할이니까 사용량이라든가 제품의 보증 성분 양 같은 게 조금은 다시 뭐 재조명
다시 연구되거나 다시 좀 홍보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은 합니다. 아우, 근데 진짜 우리 많이 살이네요. 아, 진짜 많이 살입니다. 근데 이게 그 부분은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성 아미노산. 이게 근데 확실히 뭐가 안 적혀 있으니까 리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동물성 아미노산은 그냥 소신껏 하겠습니다. 네. 동물성 아미노산이라 저는 제 생각엔 질소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질소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억제제로서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저희 정리하실까요? 네. 허파 그로스톱 500ml짜리 제품 봤고요. 식물 유래 추출물이 들어있냐?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세모를 드리는 게 맞겠죠. 식물 왜냐면 유래 천연 유래 뭐 그런 게 네. 있었으니까.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런 작용을 한다는 말은 없어요. 식물 천연 추출물이 너무 네.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웃자람을 억제한다는 말이 있으면은 저희가 동그라미를 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런 성분이 한다 이런 거는 너무 좀 아쉬운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봤었던 제품들 억제제 카테고리 봤었던 제품들은 식물유래 추출물 다 세모야.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세모인 거예요. 좋다 맞아요. 나쁘다가 아니라.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 세모입니다. 식물유래 추출물. 들어있으면 네.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인산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옵니다.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거는 함량이 조금 낮지 않나. 억제제로 네. 들어가는 제품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합으로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1번이 잘 네. 모르기 때문에 네. 세모를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만 커. 스탑! 그만 커. 1kg 제품이고요. 농민가로 지금 14,000원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도복 경감 규산 가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산이 들어가고 가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인산 대신에 규산을 넣은 거네요. 그죠? 네. 제품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커. 웃자람 도복은 이제 그만. 확실히 근데 도복하면은 규소 넣는 게 이제 벼농사에서 이제 많이 하시다 유래돼가지고, 보니까 그죠? 네. 네, 많이 하시나 봐요. 벼에서는 또 필수적인 성분이니까요. 네. 다른 그냥 원예 작물들에는 규소가 사실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그렇죠. 예. 네, 첫 번째 특징은 다량의 규산 그리고 가리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요. 웃자람을 경감하고 도장지 경감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무름 현상을 또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도와 착색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그만커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의 과다 시비를 했을 때 질소의 흡수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소의 흡수를 예방한다고요? 칼륨의 경쟁, 그러니까 기량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질소의 대사를 억제하는 칼륨의 역할을 설명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설명을 고칠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과실의 양분 전환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생리 활성에 도움을 주는 특수 물질이 함유되어 있대요. 그 특수물질 이런 거 진짜.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과실 결실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혹은 과피 조직의 약화로 인한 무름 현상을 경감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뭐 이제 되어 칼슘 대신한 인산 대신한 뭐 규소 정도의 역할 또 이제 뭐 칼륨도 들어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웃자람 억제할 때 일단 벼가 먼저 나오네요. 확실히 규소가 들어있다 보니까 네. 웃자람 억제 시에 희석 배수를 500배로 해서 1에서 2회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의 작물 같은 경우에는 205 조금 배수가 높아요. 확실히 억제제입니다. 예. 억제제로 예. 사용하시기에 250배까지 내려가는 제품들을 그동안 저희는 본 적이 없는데 250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2에서 4회 정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색이나 당도 향상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500에서 1000배로 수확 15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2에서 3회 정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함량 같은 건 언제 나와요? 함량이 보고 싶은데 지금. 함량이 안 나오나요? 고농도의 규산 칼슘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안 나와요. 그게 나와야지 뭐 저도 뭐 리뷰를 하고 설명을 하지. 함량이 안 나오네요, 지금. 다량의 규산 가리라고만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누보 홈페이지 아닙니까? 네. 나온다, 이제 나온다, 그림 나온다. 여기도 역시나 함량은 안 나옵니다.
함량이 너무 궁금한데. 그럼 뭐 어떻게 리뷰를 합니까? 함량도 안 나오고. 그러게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규소랑 가리잖아요. 그죠? 네. 다량이라고 했는데 그 다량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그 사실 벼 말고 일반적인 원예 작물을 생각했을 때 규소가 엄청나게 고농도로 공급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규소의 함량이 엄청나게 높다거나 다량의 규소가 들어있을까 하는 의심은 합니다. 그럼 이제 억제제로서의 기능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규소 가리, 네. 그리고 인산 가리, 네. 이 두 가지를 좀 경쟁을 붙여봐야겠죠. 네. 그러면 가리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같으니까. 뺍시다. 네. 뭐 가리의 함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냥 아직까지 함량도 모르니까 네네네. 못하겠고 규소랑 인산만 비교하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작물에 얼마나 잘 흡수가 되고 작물에서 얼마나 많이 이용이 될 거냐. 그러니까 다량 원소냐, 그렇죠. 작물이 꼭 필요하냐 원소냐 했을 때 인산이 압도적이죠. 네. 인산은 필요해요. 그렇죠. 규소는 그냥 원예 작물한테는 사실 인산만큼의 필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산이 생이죠. 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제 세포벽 같은 거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관여를 할 거냐 하면은 인산도 관여를 하고 그렇죠. 규소도 관여를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규소가 인산보다 근소하게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승 1패 정도 합시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질소랑 싸워야 되니까 네. 질소의 작용을 억제해야 되고 질소의 뭔가 합성 같은 거에 관여를 해야 될 때는 이동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산이랑 규소랑 비교하면 인산이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럼 인산이 이겼죠. 2승 1패. 네.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는 인산 칼륨이 규소 칼륨보다는 좋은 억제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도 규소보다는 사실 네. 인산이 들어가는 게 규소는 말 그대로 이제 억제만 시키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착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과비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산 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농가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억제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전환시키냐. 네,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전환시키는 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물질은 인산이랑 칼륨이었어요. 맞습니다. 인산이랑 칼륨이 아니라 규소랑 칼륨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억제의 방점을 찍는 것보다는 네, 억제의 방점을 당연히 찍지만 이제 생식생장을 촉진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인산 칼륨보다는 저는 규소 칼륨은 당연히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판단을 먼저 해볼게요. 천연 유래 추출물 이런 말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X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산 칼륨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규소 가리, 규소 칼륨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X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복합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X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기준의 X인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설명을 좀, 그러니까 이 함량까지 안 나오는 거는, 함량이 안 나오는 거는 정말 리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규산 칼륨이 들어가 있고 뭐 억제제고 사용량은 이 정도고 그러면 사실 농가분들이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제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함량을 반드시 좀 표기하고 어떤 물질들이 들었고 어떤 기작으로 좀 억제를 하는지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예. 네. 아유, 그래도 함량 정도는 적어주시지.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또 많이 됐으니까 저희는 여기까지 알아보시고요. 뭐 일단 억제제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그래도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넘으니까 이 제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네. 억제는 뭐다? 1편 영상 좀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억제제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 라는 거에서 결국에 식물 유래 추출물 많은 추출물 중에서도 뭔가 방어 물질 그렇죠. 이런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산 칼륨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두 가지 제품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 농대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